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의 지식들을 명확하고 실용적으로 풀어드리는 채널 경계선 너머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한 나라의 운명과 미래 전체가 이제 막 10대가 된 어린 소녀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면 과연 그 폐쇄적인 국가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내부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권력의 이동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탐구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기이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들이 많이 수집되었죠.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분석할 자료들은 최근 해제된 정보기관의 평가보고서 그리고 원산 갈마 지역과 청진 조선소를 정밀하게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들 또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 영상을 심층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그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다급하게 돌아가는 북한의 숨겨진 현실이 보입니다. 네, 10년 만에 개장한 초호화 리조트 그리고 야심차게 뛰었다가 엎어져 버린 최신형 군함 이 모든 현장에 전면으로 등장하는 10대 소녀의 이야기까지요. 오늘 이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위성 이미지와 내부 문서들을 교차 검증해 보면 이 파편화된 뉴스들이 결국 하나의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 명확한 방향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체제의 건의제함을 과시하는 듯하지만 그 이면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최고 지도부 전체가 안고 있는 깊은 불안과 초조함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저 철의 장막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입체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최근 북한의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가 무려 10년 만에 개장을 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네, 위성 사진으로도 아주 뚜렷하게 확인이 되었죠. 제공된 자료를 보면 이곳이 그냥 단순한 해수욕장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메인 빌딩만 20개 동이 넘고 부대 시설까지 합치면 엄청난 규모의 복합단지입니다. 국가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왜 하필 이곳에 이토록 공을 들인 걸까요? 원산이라는 지역이 가진 지리적 이점을 분석해보면 그 의도가 아주 명확히 드러납니다. 원산은 바로 아래에 금강산 관광지구가 위치해 있고요. 육로와 해로를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결하기가 매우 용이한 절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 접근성이 아주 좋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명사십리라고 불리는 4km에 달하는 고운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어서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기획 문건들을 보면 이곳을 제2의 마카오처럼 만들고자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규모 복합 리조트 내에 모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건설하고 제재를 우회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부유층 관광객을 끌어모아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겠다는 아주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자료에 포함된 2018년 당시의 외교 기록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김정은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의 웅장한 외관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아서 원산에 그와 똑같은 건물을 올리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 특유의 곡선형 옥상을 가진 건물이 바로 확연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야심작이 완공되기까지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건설 초기인 2018년 무렵까지만 해도 군인들을 대거 투입해서 건물에 뼈대를 올리는 골조 공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뼈대만 있다고 리조트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리조트의 핵심은 내부에 들어가는 고급 인테리어 자재, 배관, 통신 설비, 그리고 카지노 등에 필요한 전자장비들입니다. 하필 이 시점부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사치품 수입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쳤잖아요. 그게 결정타였죠. 북한 스스로 국경을 전면 봉쇄하는 이른바 셀프 봉쇄를 단행하면서 중국을 통해 아름아름 들어오던 밀수 루트마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외부 자원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자력갱생으로 공사를 마치려고 압박하다 보니까 내부 마감재를 구하지 못해서 공사가 끝없이 지연되고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네, 그런 상황들이 내부 보고서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열린 개장식 행사 영상을 보면 정작 북한 매체가 강조하고자 했던 건 화려한 리조트 건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화려한 건물보다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도록 철저히 기획되어 있었죠. 네, 무려 18개월 동안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퍼스트레이디 리설주가 가족들과 함께 전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잠적설이나 출산설 등 소문이 참 무성했는데요. 공식 매체가 송출한 화면의 구도와 편집 의도를 분석해보면 이번 등장은 단순한 가족 휴양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연출입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었을까요? 첫째로는 장기간의 공백으로 증폭된 온갖 소문들을 일거에 불식시키는 겁니다. 최고 지도자 일가가 원만하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거죠. 관광 리조트니까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어머니의 존재가 꼭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잖아요. 네, 이 모든 연출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결국 10대 딸인 김주애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무대장치로 보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두 사람의 의상 대비인 것 같습니다. 행사당의 사진을 보면 아주 의도적인 디테일이 눈에 띄거든요. 네, 사진 속 의상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확연한 차이가 있죠. 맞아요. 딸은 매우 기품 있고 각이 잡힌 하얀색 투피스 정장을 갖춰 입었어요. 명실상부한 퍼스트레이디 겸 유력한 후계자로서의 무게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진짜 퍼스트레이디인 엄마 리설주는 아주 평범한 흰 블라우스에 편안한 검은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북한처럼 최고 지도부의 사진 한 장, 옷깃 하나까지 철저하게 검열하는 시스템에서 이런 대비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권력의 스포트라이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선언하는 명확한 시그널이죠. 과거에는 딸이 어린아이로 비칠까봐 리설주의 동반 등장을 의도적으로 자제시켰다는 분석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하지만 이제 딸이 외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제법 성숙한 이미지를 갖추게 되니까 과감하게 두 사람을 한 프레임에 배치한 겁니다. 어머니의 그 편안한 바지 차림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권력의 전면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딸을 뒤에서 묵묵히 보살피는 든든한 후견인의 역할을 수용했다는 시각적인 선언입니다. 반면 정장을 입은 딸은 체제를 이끌어갈 후계자로서의 존재감을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거고요. 흥미로운 점은 사진의 주변부입니다. 과거 권력의 중심에 있던 고모 김효정의 모습이 사진 구석, 그러니까 렌즈 초점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퉁이에 서 있는 게 포착됐어요. 네, 철저하게 모든 시선과 권력의 중심이 10대 소녀 단 한 명에게 집중되도록 기획된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자, 화려한 리조트의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이동을 살펴봤으니 이제 두 번째 퍼즐 조각이 있는 바다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북한 해군의 수건 사업이었던 최신형 군함 진수식에서 충격적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네, 북한 해군은 과거 연평해전 등에서 남측 구축함과 비교해 현격한 체급 차이로 뼈아픈 패배를 겪었죠. 그래서 이번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인 강건호 건조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수식에서 벌어진 대형 사고의 원인이 북한 특유의 무리한 속도전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보통 5,000톤급 대형 구축함을 건조하려면 조선업 강국이라 할지라도 정밀한 기술 검토를 거쳐서 최소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북한 지휘부는 이걸 2년 만에 끝내라고 지시한 거죠. 게다가 배를 만든 청진조선소는 이런 대형 군함을 만들어 본 경험이나 설비가 턱없이 부족한 곳이잖아요. 네, 기술적 한계도 문제였지만 진수 방식 자체가 매우 위험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배를 띄울 때 보통은 도크에 물을 채워서 자연스럽게 띄우는 방식을 쓰는데 북한은 육상에서 롤러로 밀어서 옆으로 떨어뜨리는 사이드 진수 방식을 시도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방식이 배가 입수할 때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켜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최고 지도자와 딸이 참관하니까 그 극적인 연출을 노린 건데 이건 하중과 수평을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계산해야 하는 초고난도 작업입니다. 결국 그 하중 계산에 실패하면서 배가 그대로 옆으로 완전히 엎어져 버리는 대참사가 난 거군요.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폐할 수 없는 징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한미일 정보당국은 물론이고 상업용 민간 위성들이 매일 청진 조선소 상공을 지나면서 배가 처참하게 뒤집혀 있는 선명한 사진을 전 세계에 송출해버렸거든요. 그 사고 직후에 3주 안에 원래대로 복구하라는 불호령이 떨어졌고 이후에 포착된 구조작업의 모습이 정말 황당합니다. 정보당국 보고서를 보니까 마치 애니메이션 영화 업을 연상케 하더라고요.
대형 크레인이 없는 북한의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5,000톤이 넘는 철제 구조물을 세워야 하는데 안전한 인양 장비 대신에 거대한 대형 풍선 같은 부력 장치들을 배 주변에 수없이 매달아 놓았습니다. 네, 풍선으로 부력을 만들고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밧줄로 억지로 끌어당겨서 배를 세우는 아주 원시적인 구조작전을 펼친 겁니다. 물리적 한계를 인력과 임기응변으로 때우려는 절박함이 묻어나네요. 그래서 결국 배를 똑바로 세우고 다시 보도는 하긴 했잖아요. 겉보기에는 세워놓고 영상을 찍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는 매우 냉혹합니다. 전자기기가 다 망가졌을 거라는 분석이죠. 네, 현대전 구축함 내부에는 레이더, 소나 장비 등 염분에 극도로 취약한 첨단 전자기기들을 빽빽합니다. 이게 통째로 침수되었다면 사실상 내부 시스템은 완전히 파괴되어 고철이나 다름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리한 속도전이 낳은 천극이죠. 화려하게 포장된 리조트와 처참하게 엎어진 군함. 이 두 현장의 중심에는 항상 10대 소녀 김주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탐구 주제로 넘어가서 철저하게 기획된 이 10대 소녀의 과목별 후계자 수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군함 진수직 현장에서 포착된 동선과 자리 배치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확인됩니다. 저도 사진을 보고 놀랐는데 함정 갑판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소녀가 아버지인 최고 지도자보다 더 높은 계단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구도가 노출됐더라고요.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의 엄격한 보도 지침상 최고 존엄보다 높은 위치에 누군가를 배치하는 것은 철저히 의도된 연출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내 행사장 좌석 배치도 마찬가지였죠. 네, 단순히 가족 자격이라면 뒷자리에 배석하는 게 상식적인데 영상 속 소녀는 해군 사령관, 국방상 등 군 수뇌부 핵심 간부들과 나란히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군부 엘리트들이 10대 소녀 앞에서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는 장면? 이건 군부 정책에 관여하는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이미 군사정책 전반을 첨관하고 통제하는 실질적인 군부 장학 수업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교육 방식이나 대민 접촉 양상도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지 않고 분야별 엘리트들에게 철저히 격리된 배인 교습을 받고 있다고요? 네, 대민 행사에서 일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도 아주 능숙합니다. 주민들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건네고 소통하는 정치인의 제스처를 보여주죠. 호스트 소독 디테일도 빼놓을 수 없죠. 주민들이 소녀와 악수하기 전에 철저하게 손 소독을 해야만 접근이 허용된다는 건데 의전 수준이 이미 최고 존엄과 동급으로 격상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내부적인 수업을 넘어 외교 무대라는 새로운 과목까지 대비를 마쳤습니다. 러시아 전승덜 대사관 행사 때의 기록을 보면 아주 중요한 외교적 시그널이 포착되죠. 러시아 대사와 나눈 그 구소련식 볼뽀뽀 인사 말씀이시죠. 네, 양 볼을 번갈아가며 3번 맞대는 인사를 아주 자연스럽게 소화했습니다. 이게 그냥 서양식 인사가 아니라 옛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온 사회주의 국가 간의 깊은 연대와 동지애를 과시할 때 쓰는 아주 상징적인 외교 제스처잖아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대사가 10대 소녀에게 이런 전통적인 예우를 갖췄다는 것은 핵심 동맹국인 러시아조차 이 소녀를 차세대 지도자로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행사 내내 최선희 외무상이 뒤에서 밀착 보좌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국가의 외교수장이 개인 수행원 역할을 자초한 거네요. 게다가 관영 매체들의 공식 호칭 변화를 보면 후계 구도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사랑하는 자제분이었지만 곧 김일성에게 쓰던 샛별 여장군이라는 신격화된 칭호가 붙었고 최근엔 가장 사랑하는 따님으로 격상되었죠. 여기까지 듣다 보니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 핵심적인 의문을 하나 던져야겠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현재 최고 지도자의 나이가 40대 초반에 불과한데 말이죠. 권력의 속성상 후계자를 일찍 지명하면 현재의 권력이 분산되는 레임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서두르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결국 최고 지도자 본인의 불안정한 건강 상태입니다. 비만과 흡연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죠. 네, 최질량 지수가 심각한 고도 비만 상태의 중증 흡연자입니다. 더 치명적인 건 가족력입니다. 조부와 부친 모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거든요. 만약 갑작스럽게 변고가 생긴다면 심각한 권력 공백이 오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후계자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사망하면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벌어질 테니까요. 자신이 과거에 고모부 장성택을 잔혹하게 숙청했던 그 피해 역사를 딸이 겪게 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통제 가능할 때 서둘러 딸의 입지를 다져놓으려는 거죠.
하지만 북한 사회의 특성상 그게 순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봉건적인 가부장제와 충효 사상이 뿌리 깊은데 늙은 군부 엘리트들이 과연 10대의 여성 지도자를 최고 존엄으로 순순히 인정할까요? 전문가들의 여전한 회의론이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체제 내부의 문화적 저항감이 상당할 겁니다. 게다가 소녀가 정치 세력을 구축하기 전, 예를 들어 30대가 되기 전에 지도자에게 변고가 생긴다면 북한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아들, 즉 플랜 B나 플랜 C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부 분석가들은 그 가능성도 열어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룬 정보들을 깔끔하게 종합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리조트를 짓고 최신형 군함을 띄우며 4대 세습의 안정감을 과시하려 하지만 무리한 속도전과 지나치게 이른 10대 후계자의 등장은 오히려 북한 내부의 초조함과 불안감을 보여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단순히 이웃나라의 가십거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권력 불안정과 정책의 조급함은 언제든 예측 불가능한 도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적인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선전선동에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의 징후들을 날카롭게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북한이라는 거대하고 폐쇄적인 국가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권력의 공백이 발생하고 10대나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최고 사령관 자리에 앉게 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전례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겠네요. 과연 늙은 군부 엘리트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북한 내부 붕괴의 서막이 될까요? 이 무거운 질문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분석이 여러분의 직접 호기심을 채우는데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가볍게 권유해드리며 다음번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